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것도 새벽에 누군가 초인종을 계속 누른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무섭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 배를 누른 사람이 본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남성이다. 그리고 가족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을 땐 공포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네요. 산악 동호회장 50대 남성이 있고요. 이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네. 둘은 내연관계였는데 여성이 이제 그만 만나자 관계 정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산악회장 50대 남성이 여성에게 새벽 시간에 16분간 협박성 메시지를 다수 보내게 됩니다. 또 이런 일이 또 이게 뭔가 이게 사귀다 헤어지면 또 협박, 위협 이런 짓을 또 벌이고 있어요. 협박성 메시지가 대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손정혜 이 변호사님. 50대 남성은 휴대전화로 이 여성의 상반신, 그러니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내면서 나 이거 네 남편 만나려고 벨 누르겠어. 아니면 우리 동호회에 올릴 거야 이 사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아니 유인경 평론가님, 이 사람은 정준영 사건도 접하지 않았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차라리 폭행을 하는 것보다 더 저는 치졸하고 악랄한 범인인 것 같습니다. 고문을 김복주님 잘 아시겠지만 고문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실제적인 폭행보다는 너 죽일 수도 있어야 하고 이런 살해 사건 있잖아요. 죽일 거라고 물을 똑똑똑 떨어뜨리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아, 오늘 공포감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이 여성도 가정이 있는 여성이고 네. 실수로 이런 일을 좀 저질러서 본인도 이제 고통과 반성과 했을 텐데 지속적으로 집에 와서 하고 가정을 파괴시켜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공포에 시달렸을까. 아마 뇌세포라든가 장기세포도 굉장히 많이 손상을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늘 들어맞잖아요. 네. 손정혜 변호사님, 협박으로만 끝난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걱정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메시지 보내고 이틀 뒤에는 실제로 집을 찾아와서요. 배를 눌러요. 세상에. 그러니까 내연관계 알리겠다, 네 남편 만나러 가겠다라는 거에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나서 10일 뒤에는 자택 인근에서 또 협박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간다, 애들 아빠 만나러 간다 이런 협박성 메시지를 또 보내게 됩니다. 무슨 이게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왜 현실에서 정말로 일어납니까? 이런 나쁜 범죄가 왜 일어납니까? 진짜 김복준 의원님. 이거는 참 하여튼 최근에 그래요. 각종 범죄자들 다 나쁘죠. 맞아요. 강력 범죄자들 특히 나쁘고 성범죄자들 특히 나쁘고 아이들 상대로 범행하는 거 나쁘다 우리가 욕들 많이 하고 비난도 많이 하는데 저는 최근에 가장 나쁜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 계산하는 건요. 찌질하게 그 여성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걸로 협박하는 인간들이 정말 가장 치졸하고 악랄한 범죄자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네. 또 남자 사회에서 남자 방신 다 시키는 그 맞아요. 부류들이고요. 네. 그런데 이거 내가 보니까 용기는 없어요. 남편 한테 만나서 얘기할 거야. 이거 계속 그 말로만 하고 있고 가서 벨 누른 다음에 만약에 혹시 누가 나오면 집 잘못 찾았다고 그러고 가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여성한테는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 네. 참 이거 결국 고통 속에 공포 속에 지내던 이 여성이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결국 이 몹쓸 짓을 하던 남성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은 결국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네. 새벽에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초인종을 눌러서 주거의 평온을 명백하게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주거침입죄로 처벌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사실 손정혜 변호사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생각하면 집행유예가 웬 말이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양형이 좀 낮은 편에 속해요. 이 주거의 평온이라는 거, 우리 예전에 시골 살 때 보면 문 다 열어놓고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정서들이 있어서 그런지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공포감을 야기하는 거에 대한 실무에서 양형 반영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특히 남성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고는 하지만 이 협박에 대한 어떤 공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겠고요. 네. 다만 예를 들면 이 피해자라고 이제 내연관계에 있던 분이 좀 선처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던가 네. 또는 내연관계로 비롯된 여러 가지
시정관계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찌됐든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재범 방지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사실 이 사건 지금 전해드리면서 바로 우리가 그 전에 짚었던 그 사건 있잖아요.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여성한테 몹쓸 짓하고 또 옥상에서 투신 소동까지 네, 벌였던 예. 남성. 근데 이 범죄 같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 반복을 하네요. 이상하게. 이 성범죄가 우리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늘상 경계하는 이유가요. 재범 확률이 다른 범죄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그 범행하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거의 2배예요, 2배. 세상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하는 건데 네. 저는 그 이 사람이 전력이 그 전에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일을 했는데 징역 6월에 주거침입죄 뭐 협박죄라고 그래가지고 네. 집행유예 1년 선고한 거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뜩지가 않고요. 네.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제발 피해자 관점에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그러네요. 피해자 관점에서 내 가족, 내 그 아내 뭐 이런 쪽으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벌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일벌백계라는 교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네요, 진짜로. 그 다음에요.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형이 약간 적어진 이유는 피해자가 유부녀라는 점이 약간 정도는 작용했을 거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감안되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고심 끝에 이런 선고를 내렸다라고 일단 저희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뭔가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